네, 안녕하세요.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서 면역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신의철입니다. 오늘은 굉장히 좀 도발적인 질문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에 언론에 돌파 감염 얘기가 많이 나오죠. 백신을 맞고도 감염이 생기는 경우입니다. 자, 그러면 돌파 감염은 과연 두려운 것인가?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. 벌써 눈치 빠르신 분들은 느끼실 것 같아요. 돌파 감염은 과연 두려운 것인가? 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. 아마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다 보면 아무튼 돌파 감염이 어떻게 생각하면 꼭 두렵고 무서운 것만이 아니고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한테 필요한 걸지도 모른다. 뭐 이런 굉장히 좀 색다른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예방접종이 좀 약간 늦게 진행되고 있죠. 그래서 뭐 백신 확보를 뭐 빨리 하는 게 더 좋았니 아니니 뭐 이런 뭐 좀 지나간 과거에 대한 잘잘못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요. 어쨌든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은 좀 백신 접종률이 좀 늦은 건 사실입니다. 또 반대로 좀 더 좋은 신호인 거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또 전체적으로 나 백신 맞을래? 라고 하는 그런 또 어떤 의지는 다른 나라들보다 높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느낌이 오긴 합니다. 백신 접종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다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가 영국처럼 일단 실험적이라 하더라도 뭐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걸 다 풀고 우리가 한번 뭐 백신 맞았으니까 뭐 돌든 말든 해보자 뭐 이런 전략을 해볼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가 좀 그런 건 좀 이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공감하는데 약간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은가.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더 3분기에 백신 접종을 좀 더 바짝 당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접종이 좀 도달한 다음에 우리가 그런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방역 정책을 전환한 것이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. 그래 뭐 신 교수 말에 동의하는데 그럼 그게 몇 %일까? 저는 사실은 그 이상, 어떤 정도 이상의 백신 접종률 이상에서는 그거는 좀 무의미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정확히 몇 %해야 되느냐. 이거는 결국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결국은 과학을 우리가 베이스로 얘기하지만 과학적인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좀 더 희생자가 있더라도 경제를 빨리 살릴 것이냐, 희생자를 더 최소화하면서 경제가 좀 더 망가지더라도 할 것이냐, 뭐 이런 어떤 가치 판단의 문제지. 이제 그런 것들은 몇 %에 도달해야지 우리가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방역을 전환할 것인가 하는 거는 좀 더 과학을 베이스로 하지만 뭐 그 이상의 어떤 이제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더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이러한 것과 관련된 이슈로서 제가 집단 면역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나 이 집단 면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좀 신뢰할 만한 또 전문가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뭐 집단 면역을 달성하려면 여전히 뭐 몇 %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데 또 다른 또 신뢰할 만한 전문가분들은 이 코로나19에는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다. 집단 면역은 없다. 막 이런 얘기를 또 하세요. 그러니까 이러한 그 두 가지 의견을 듣는 또 어떤 일반 시민분들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약간 그걸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집단 면역 이전에 먼저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요. 백신의 개발사를 되돌아본다면 이번 코로나19처럼 굉장히 재빠르게 백신을 개발했고요. 또 굉장히 재빠르게 전 세계에 이 접종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백신이 없었던 것이죠. 이전에는 역사에 없었는데요.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전인 거죠. 1년이 채 안 된 과거인데요. 집단 면역을 달성하려면 뭐 몇 %의 뭐 인구가 맞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막 했었습니다.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기대했던 집단 면역은요. 협의의 집단 면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런 좁은 의미의 집단 면역이라는 것은요. 사실 홍역과 같은 것이 좋은 사례인데 이런 경우에만 좀 적용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신생아들은 전부 다 홍역 백신을 맞죠.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거의 홍역은 많이 이제 사라진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우리가 어떤 백신을 맞아서 면역이 형성되면은 더 이상 그 바이러스에는 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들이 확고하게 될 때에는 이런 협의의 집단 면역을 우리가 논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처음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을 때는 이것이 백신을 맞으면 이거 바이러스에 안 걸려, 코로나19에 안 걸려 이런 걸 기대하고 우리가 만들었는데 실제로 어땠습니까? 그러니까 실제로 백신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안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뭐 돌파 감염 얘기도 있고요. 이 원인이 또 백신의 효능이 떨어져서만 그런 게 아니고 변이주가 생겼기 때문에 델타 같은 건 변이주가 이런 또 한계도 있는 것이죠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신을 맞았다고 해가지고 이 코로나19에 안 걸리는 게 전혀 아니다 보니까 이 백신을 뭐 90 몇 %가 아니고 100%가 맞는다 하더라도 아마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에 좀 돌아다닐 겁니다. 이런 걸 강조하는 분들은 이러한 협의의 집단 면역은 없다.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강조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
그렇다면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것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냐? 의미가 있죠. 이런 면에선 이건 제가 좀 지어낸 용어인데요. 그러니까 집단 면역은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협의의 집단 면역에 적용되는 건데 이걸 좀 광의의 집단 면역으로 제가 좀 확대한다면 설사 이 바이러스가 그 사회에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그 집단의 몇십 퍼센트가 80%가 백신을 맞으면 중증도로 이제 이행되는 것을 그 백신이 막아줄 수가 있다면 이런 경우가 의미가 있겠죠.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광의의 집단 면역은 협의의 집단 면역은 달성을 못할지라도 이 전 시민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사회의 질병의 부담률을 줄여주고 공중보건학적인 어떤 부담률을 위험도를 줄여준다면 그 얘기는 결국은 많이 걸리더라도 우리 마치 감기처럼요. 많이 사망을 안 하신다면 이런 것들이 또 백신 접종 사업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집단 면역을 좀 논할 수는 있겠다. 이런 면에서 또 여전히 광의의 집단 면역적인 이 용어를 사용하시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용어의 그 뒤에 숨어 있는 제가 어떤 의미를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제가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에서 한 아주 중요한 남은 이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망도 해보고 했는데 가장 우리 코로나19에 있어서의 전망에서 가장 어둡게 한 건 변이입니다. 변이. 지금 델타 변이가 다 모든 걸 차지해버렸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. 감염의 퍼센트에 있어서요. 람다 변이라는 게 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요. 사실 그러면 람다 변이가 끝일까요? 아닙니다. 아마도 확언하건대 몇 개월엔 또 다른 변이가 카파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심지어 엡실론이 어쩌고 나올 겁니다. 이런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끝이 없는 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우울해하기만 하고 비관적으로만 있어야 될 것이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백신을 설사 100%의 시민들이 맞는다 하더라도 이 백신 자체는 원래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변이에는 딱 맞는 게 아니죠. 그러다 보니까 돌파 감염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율이 높다는 것인데요. 이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설사 돌파 감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변이주에 의해서 중환자실로 입원할 만한 그런 중증, 위중증 코로나19로 진행될 그런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이 이미 다 이제 나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걸리게 해서 맞는 게 아니고 위중증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백신을 맞는다는 취지에서는 이 변이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. 저는 이런 것들이 한 가지 조금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.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느냐? 지금 부스터 접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변이를 떠나서도 이 백신을 맞았을 때 항체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부스터샷을 맞는다고 합니다. 그럼 우리가 맞아야 되는 것인가? 저도 개인적으로 맞을 수 있으면 맞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. 물론 임상시험으로 또 이제 증명이 돼야겠지만요. 부스터샷 저는 반대하진 않고 변이주에 아주 특이적으로 만든 부스터샷도 반대하진 않습니다. 하지만 이거보다 좀 더 근원적인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. 이것도 제가 이 상상력을 동원한 것이지 학술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라는 걸 전제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영화적 상상력을 적용해 봐야지 이 미래를 다양한 가능성에서 우리가 이제 좀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. 의외의 시나리오 하나 말씀드릴게요. 의외의 시나리오는 돌파 감염을 유리하게 이용하자라는 겁니다. 이 말 좀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시죠? 돌파 감염하면 어떻습니까? 부정적으로 들리지 않으세요? 근데 돌파 감염의 유리한 측면을 이용하자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.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돌파 감염을 허용하자. 이렇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르게 얘기하면요. 적당한 수준의 돌파 감염은 좋을지도 모른다.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. 제가 백신을 맞았다고 이제 맞았는데 델타 변이주에 제가 걸렸습니다. 이렇게 되면 우리는 돌파 감염 됐대. 이 백신이 완벽하지 않은가 봐라고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어떤 그 뉘앙스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. 그런데 제가 백신을 맞았는데 이 돌파 감염이 된다고 치면은요. 제가 위중증으로 발전하지만 않으면 전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. 왠지 아세요? 돌파 감염이라는 것 자체가 부스터샷이 됩니다. 부스터샷이 그냥이 아니고요. 왜냐하면은 이제는 델타에 걸렸기 때문에 델타라는 변이주에 거기에 특이적인 항체가가 또 따라서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돌파 감염이라는 것 자체가 부스터샷의 역할을 해주고요. 어떤 변이주에서 돌파 감염이 된다면 그 변이에 아주 특별히 디자인된 백신을 맞은 게 아닌데 그런 백신을 맞은 효과가 또 생깁니다.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. 지금 돌파 감염하면 돌파 감염은 무서운 거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만 생각하실 텐데
이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상상력을 가미한 겁니다만 전제는 뭐였죠? 위중증으로 진행하지만 않는다면. 결국은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그냥 전환하는 게 그냥 무조건 마스크만 벗고 정상 생활만 되는 게 아니고 상세한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랑도 관련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서 제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1918년도에 독감, 아주 유명했던 거 아마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위대하다는 뜻이 아니고, 그러니까 그만큼 대독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1차 세계대전 때랑 겹쳤기 때문에 병사들이 실제로 총칼로 죽은 병사들보다 이 독감으로 죽은 병사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도 많이 알려진 얘기인 거죠. 그런데 1890년 전후예요. 그러니까 아까 그 1918년도 그 대독감보다 한 30년 전이죠. 러시안 플루라는 게 있었어요. 러시안 플루.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좀 안 좋은 질병 앞에 자기네 뭐 적대국이라든지 좀 이미지가 안 좋은 나라 이름을 붙이곤 했죠. 사실은 그 1918년도 독감도 그 별칭이 스페니시 플루잖아요. 스페인 독감인데요. 그 러시안 플루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잘 원인은 모르지만 독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. 지금 와서 보니까 OC43라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당시에 1890년 전에 인류에게 처음으로 유입이 됐고, 그것이 지금 그때 러시안 플루라는 대유행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켰고, 지금 우리나라한테는 감기 바이러스 하나로 남아있다는 것이 지금 최근에 나오는 썰입니다. 그러니까 그 얘기는 왜 갑자기 100년 전도 넘게 전 얘기를 하는가? 다시 대입해 본다면요, 인류한테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의 코로나19처럼 들어온 적이 있다는 것이죠. 그때는 뭐 사람들이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뭐 지금처럼 PCR 있는 것도 아니고 백신을 빨리 개발한 것도 아니고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 희생자가 있었을 겁니다. 결과적으로 130년이 지난 지금에는 일반 감기 하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. 우리가 결국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백신의 도움으로, 또 백신 더하기 어쩌면 상상을 더했지만 돌파 감염이 가끔씩 일어나주면서 감기처럼 이러한 질병이 점점 진화할 것이라는 그런 것을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, 어쨌든 이 우리가 의외의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상상을 해봐야 된다. 그래야지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한 대항을 좀 잘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